자, 제가 이게 이제 C 언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겹치는 내용이 중간에 이제 초반에는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 가면은 안 겹치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자, 자, 이렇게 제가 실행하면 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실행하면 뭐 나와요? 전부 다 나오겠죠. 그죠? 전부 다 나오는 데는 뭐 어떤 이유도 없어요. 여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코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쭉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 코드는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는 얘를 이제 유아와 영유아의 조건이라고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age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age가 10보다 작을 때, 그때는 뭐다? 요걸 실행한다. 근데 그 조건은 유아와 영유아의 조건이다. 자, 그래서 얘를 쭉 복사를 하겠습니다. 몇 개 해야 돼? 4개 해야 되는구나. 하나, 둘, 셋, 4개. 자, 그 다음에 자, 10대 여기다 넣어주고, 자, 20대 여기다 넣어주고, 자, 30대 여기다 넣어주고, 40대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여기만 이제 조금씩 바꿔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여기는 조건이 이렇게 필요가 없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얘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지금 제가 유아 영화요. 왜 유아 영화가 나오는지는 잠깐만, 40대 이상 이거 뭐야? 하나가 유아 영화 10대, 20대, 30대, 40대. 30대를 내가 잘못 적어놨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하면은 유아 영화 나와요. 그쵸? 그쵸. 왜 유아 영화가, 우리 아마 이거 보고 하셨을 때 얘 보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나이,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만 보고 유아 영화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다 하면은, 자, 이거는 거의 설명이 비슷해요. 자, 나이 지금 현재 몇 살? 5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영화, 유아 아무튼 이거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가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험 시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보자마자 바로 정답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간혹가다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이렇게 정답이 굉장히 짧은 류의 이런 것들은 정답이 바로바로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거 보지도 않아. 그렇죠?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도 않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하는 행위는 뭐냐면은, 자, 참인지, 그러니까 요 조건을 참인지 아닌지 보고 일단 실행을 했어요. 이게 근데 나왔잖아요.
근데 요것들도 똑같은 과정을 똑같이 전부 다 해요. 위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렇게, 요 나이가 요랬을 땐 요렇게 나오는 거고 10대 있을 땐 요렇게 나오는 거죠. 20대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결국에 여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행하는 거야. 그 이유는 뭐예요? 이 if문이라고 적어놓은 요렇게 생겨먹은 요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딱 각각 한 덩어리라요. 각각 다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요렇게 한 덩어리, 자 요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실행 결과가 출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도 들어가서 조건을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보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어제 배운 if문입니다. 요게, 그쵸? if문 언제 실행된다? 조건이 참일 때 그 안쪽에 있는 실행할 것들, 우리가 적어놓은 것들이 그때 실행이 돼요. 그때.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else if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붙여주게 되면은, 자, 요거를 붙여주게 되면 더 이상 얘네들은 따로따로가 아닌 이만큼이 한 덩어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이 한 덩어리다 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뭐 나와야 돼요? 20대입니다. 20대입니다 나와야 돼요. 그쵸? 실행해 볼게요. 당연히 20대입니다가 나와요. 그쵸? 자, 실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실행이 어떻게 돼요? 원래 요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실행 안 해요. 그죠? 요것도 봤더니 실행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쪽 거. 요거 봤더니 실행해요 안 해요? 실행하죠. 요 밑에 거 실행할까요 안 할까요? 요거 안 해요. 안 해요. 왜? 요만큼이 한 덩어리로 묶였기 때문에 위에서 참이 나오면은 실행을 안 합니다. 요게 else if.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실행하면 뭐 나와요? 자, 서윤님 뭐 나올까요? 10대입니다. 10대입니다 나와요. 10대입니다가 나와요. 왜 10대입니다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거짓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if문은 언제 실행된다고 안쪽이 true일 때, 여기는 무조건 실행이죠. 무조건 실행인 거라는 거. 무조건 실행이에요. true니까. 요거 실행하고 나면은 이 if문은 이만큼 빠져나가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두 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이 이 실행할게. 요거 하나 딱 실행하면 끝나요. 그냥 이 if문은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기까지 실행하고 이 밑에가 실행이 안 되는 걸 일단 알았어요. 그죠? 거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서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실행하면 뭐 나와야 돼요? 40대 이상이요. 그쵸? 요거 나와야 돼요. 그쵸? 요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실행했더니 아니니까 실행 안 하고, 그죠? 그쵸? 여기서도 확인하고 실행 안 하고, 확인하고 실행 안 하고, 확인하고 실행 안 하고, 결국에는 얘인데, 그죠? 근데 얘도 뭐 하는 거야? 또 비교를 하고 있어. 조건을, 그죠? 근데 여기서는 else if가 아닌 else라는 게 있습니다. else에는 조건이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else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위에 조건을 쭉 걸어 놨잖아요. 근데 이 조건이 다 해당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어. 이 조건에. 그럼 결국에는 얘라는 거. 무조건 얘. else는 그런 용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에서 다 조건을 거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더라면은 무조건 얘는 그냥 실행인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 거 다 실행해서 안 나오니까 그냥 얘가 뭐 보지도 않고 무조건 실행인 거야. 그래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40대 이상 나온다. 이게 if와 else if와 else입니다.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없을 거예요, 얘는.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없을 거고.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 어제 했던 거 정답 버전 1이었고요. 이제 정답 버전 2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V2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if와 else if를 배웠죠, 그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할인 대상입니다. 그쵸? 19세 이하 60세 이상이니까, 그죠? 할인 대상 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할인 대상이죠. 그쵸? 이때는 조건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60세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 애들은 뭐야?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V2를 할 수가 있어요. 정답 버전 3. 자, 이때는 이제 이렇게 해줄게요. age가 19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ge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두 조건 중 하나만 참여도, 요 두 조건 중에 하나만 참여도 5하니까 참이죠. 그래서 이때는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애들은 전부 다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 나이대가 아니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정답 버전 4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쵸? 19보다 크거나, 그리고 60보다 작을 때, 그쵸? 컨트롤 시프트 F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요 조건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할인. 자, Alt Shift X를 눌러 보면은, 그쵸, 전부 다 똑같이 잘 나오죠. 그쵸? 당신의 나이는 20살입니다. 20살은 할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이를 바꿔볼게요. 59로 바꿔볼까요? 요것도 아마 할인 대상이 아니겠죠, 그죠?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60세 적어볼까요? 할인 대상 잘 나오네요. 그 다음에 19세 이하니까 19세부터죠? 19세까지죠, 그쵸? 할인 대상 맞고, 그죠? 15살이면은 당연히 할인 대상이겠죠. 아무튼 요렇게 우리가 이제 배운 if와 else if, 그 다음에 else를 통해서 문제를 요렇게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걸 한번 보죠. 자, 변수의 종류,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적지 마세요. 다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논리 계열에 대해서 보시면은 불린이라고 있어요, 그죠? 불린 B는 true다, 그죠? 이 불린 B라는 변수에는 true 또는 뭐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false. 얘는 1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문자 계열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사실 숫자가 저장이 된다. 왜냐하면은 문자는 사실 숫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요거는 이제 캐릭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문자만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자를 저장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작은 따옴표로. 그 다음에 이 A는요 사실 97입니다. 얘는 1바이트예요. 자, 그 다음에 정수 계열 우리가 배운 거 또 있어요. 자, 바이트가 있고요. 요거는 1, 그러니까 얘도 1바이트다. 바이트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슈트 얘는 2바이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에서 3만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인트 4바이트. 마이너스 21억에서 대충 한 21억 정도? 2억인가? 아무튼 자, 그 다음에 롱이 있어요. 롱. 이제 얘는 이제 뒤에 L을 적어줘야 되는데 얘는 자동 형변환에 의해서 4라고 써도 되긴 해요. 그리고 얘는 8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롱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담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냥 롱을 쓰실 때는 뒤에다가 그냥 L을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 계열. 자, 실수 계열에는 플롯이 있고요. 자, 이렇게 써줘야 돼요. 4바이트고요. 마이너스 뭐 3.12313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더블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8바이트.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123 이 둘의 차이는 그냥 정밀도 차이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 그냥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플롯이라고 할 거다 그러면 뒤에 F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F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바에는 이제 이렇게 변수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일반 변수, 그 다음에 참조형 변수. 자, 일반 변수는 8개. 우리는 인트와 불린에 대해서만 배웠고요. 인트는 정수만 담을 수 있어요. 불린은 true나 false에 대해서만 담을 수가 있다. 문자는 캐릭터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1바이트는 8비트다. 그래서 얘를 이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문자를 저장할 때는 이렇게 쌍따옴표가 아닌 요 따옴표 하나짜리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딱 한 글자를 사용할 때는 캐릭터 이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딱 한 글자만 저장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참조, 그 다음에 일반 변수 8개가 있는데, 2개가 있는데 문자 1개, 정수 4개, 롱 4개. 롱을 저장할 때는 이렇게 롱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L이라는 걸 써야 되고요. 실수도 2개죠. 근데 그 중에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2, 3, 1, 2, 3 뭐 할 때 2, 3, F 뭐 이런 식으로 뒤에 F를 붙여줘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참조형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를 까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안 까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를 까보면은 그 안에 이제 보통 메인보드가 있어요. 메인보드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저장 장치, 뭐 하드디스크가 있고, 뭐 또 요새는 SSD라고 하죠. 저장 장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여기에 램 메모리라고 하는 램이 꽂혀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펜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펜을 치워보면은 조그만 칩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칩이 이제 CPU라고 합니다. 이 CPU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연산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하드디스크랑 램은 뭐예요? 저장 장치.
근데 용량이 큰 대신에 속도가 낮아요. 근데 이 하드디스크 말고 램,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가 이제 용량이 큰 대신에 속도가 낮은 거고, 램은 이제 하드보다 용량이 적은 대신에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무튼 둘 다 저장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요리 창고고요. 여기 재료 창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리사가 있고요. 요 앞에 이제 요리할 때 이제 요리사가 여기다 재료 같은 걸 막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럼 요리사를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 요리사는 실제로 뭔가를 수행하는 사람, 그쵸? CPU라고 볼 수가 있어요. CPU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리사가 자기 앞에 이런 상 같은 데서 뭐 굽기도 하고 재료를 올려놓기도 하고, 그쵸? 여기가 바로 뭐다? 메모리다. 메모리라고 합니다. 요 메모리는 이 요리사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용량이 굉장히 크지만 한번 들어갔다 데이터를 찾고 나오는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대신에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컴퓨터가 만약에 꺼진다 그러면은 이제 램 부분은 날라가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팅을 하면 어느 정도 운영체제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제 그거는 실질적으로 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램에 이제 올바른 데이터가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 하드디스크는 어때요? 컴퓨터가 꺼져도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아요. 자, 자, 램 같은 경우는요, 우리 운영체제가 이제 있을 건데, 운영체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 우리 학원 컴퓨터 앞에 있는 윈도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나 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딱 한 가지 프로그램만 켜져 있지 않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걸로 이제 온라인 여러분 수업하시는 분들 여기 들어와서 보는 거고요. 요게 이제 우리 수업 페이지 열어놓고, 요게 이제 영상 녹화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인텔리제이. 그러니까 하나만 켜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 음악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동시에 뭐 웹브라우저 켜놓는 분들도 있고, 동시에 게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시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켜놓고 있는 분들, 또는 우리처럼 인텔리제이 켜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순간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컴퓨터가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을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프로그램은 램을 혼자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램은 하나지만 동시에 프로그램을 뭐 지금과 같이 보면 4개 정도 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그래서 램이 한 4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은 자신만의 메모리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든 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요,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램을 사용하는데, 그 램은 가상 램이지만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그리기 나름인데,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 이 위에를 힙이라고 하고요, 요 아래를 저는 스택이라고 할 거예요. 요거를 그냥 외우세요. 물론 더 이제 맨 더 위쪽에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라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냥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지역 변수. 지역 변수는 어디에 저장이 된다? 스택에 저장이 된다. 지역 변수. 자, 지역 변수라는 건 뭐냐면은, 자, 메인 메서드 함수 안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지역 변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지역 변수는 어디에 생긴다? 아까 그림에서 그린 것처럼 대충 여기 스택이라고 했죠? 힙 스택이라고 했죠? 여기에 밑에 쌓여요. 그래서 코드 실행하면은 이제 변수가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이름이 붙겠죠. 그래서 인트, 요 변수는 인트는 아까 몇 바이트라고 했어요? 4바이트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자, 이 얘기를 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이 불린
캐릭터, 바이트, 그쵸? 그다음에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리든 다 어디 저장이 된다? 자,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생겨먹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말했던 컴퓨터가 실행이 되면 프로그램이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가 실행이 되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자신만의 램을 가상 램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이게 가상 램이에요. 그래서 가상 램은 위쪽 힙, 아래가 스택. 그래서 지역 변수들은 스택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B에 true가 들어가고요, C에 A가 들어가고, BT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S에 2가 들어가고요, I에 3이, 그 다음에 이렇게 4가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에 참조형 변수는 요 스트링, 요 안에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안녕하세요 값이 어디에 만들어진다? 외부에 만들어진다. 거기는 뭐 힙이 될 수가 있고요, 다른 영역일 수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요쪽에 만들어지고요. 얘네는 이제 참조 값을 가집니다. 참조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주소 값이에요. 얘네들이 있는 위치, 그 값을 이제 여기에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림으로 보여주자면은 이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자, 일반 변수 그냥 저장, 참조형 변수 외부에 저장, 요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일단은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일단은 자, 설명은 여기까지.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얘기하시고요. 아마 이 영상이 중간에 끊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서 영상 보실 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해야 되는 이제 마지막 문제, 오늘이 아니구나. 마지막 문제인데, 요게 5번 문제, 요게 맞죠, 그죠? 자, 2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 구구단을 완성하래. 일단 요걸 한번 그대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하면은 구구단이 잘 나와요. 그렇죠? 문제는 없어요. 자, 문제는 없지만 2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래요. 그러면 얘네들 필요 없죠. 그렇죠? 날릴게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여기서는 자, 이 i가 뭐예요? 현재 1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i로 봐야 돼, 1로 봐야 돼? 1로 봐야겠죠,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 일단 이해 잘 됐으면, 눈치 빠르시면 벌써 끝났어요.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i에다가 i 플러스,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i의 값을 몇 증가시킨다? 1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턴에 한번 얘를 더 실행해 볼게요. 그럼 뭐라고 나오나?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실행을 하면은 똑같은 숫자가 계속 나와요. 그죠? 왜 똑같은 숫자가 나올까요? 여기서 이 세 개가 전부 다 여기를 1로 해줬기 때문에. 여기 뭘로 바꿔줘야 됐나? i로 바꿔줘야 돼요. 일단 여기를 i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실행. 근데 실행했더니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아. 그 이유는 뭐예요? i의 값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에서 요 부분만 2가 적용이 된 거죠. 그렇죠? 2로, i 값이 2로. 요때도 i 값은 여전히 2예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 여기서는 이렇게 해줘도 돼요. 줄임 표현. 이게 이제 i의 값을 1 증가시킨다. 단축 표현입니다. 1 증가시킨다, 단축 표현.
요거나 요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단축 표현이 있습니다. I 뿔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해도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5, 6, 7, 8, 그쵸? 9 끝났죠? 10까지 나오나?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 자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했던 내용은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 손. 아마 요런 게 헷갈릴 거야. 요런 거 요거 헷갈릴 거야 아마. 그쵸? 요거 헷갈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거는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요거를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일단 한 40분까지 요거를 보세요. 우리가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해야 된대. 자, 출력. 자, 여기다 하겠다. 자, 출력 예시. 1, 2, 3. 자, 이런 걸 해야 된대. 이런 걸 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거 하래. 반복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사실 뭐 이렇게 출력을 해도 되고, 그쵸?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1, 2, 3, 4가 출력이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자, 반복문이라는 겁니다. 반복문. 자, 반복문 중에서도 while문을 배울 거예요. while문. 자, while문이 뭐냐면은, 자, 반복문. 그 중에서도 while문을 배울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자, while문을 쓰실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게 기본 생김새입니다. 기본 생김새. 자, 요겁니다. 일단 while문은. 자, 일단은 초기값이라는 게 있어요. 초기값. 초기값이 뭐야? 1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부터 몇 가지 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럼 초기값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시작을 할 건지, 반복을. 그죠? 이게 초기값을 말합니다. 초기. 그 다음에 요 안쪽은 조건. 자, i가 어디까지 반복할 건지 10까지 반복을 한다. 그럼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합니다. 얘는. 그리고 요거는 보폭, 증가. 몇씩 증가할 건지 i는 반복하는 동안에. 그래서 자, 얘를 적으실 땐 순서가 1, 그 다음에 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이제 int i는 1이 초기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i가 어디까지 반복을 한다? 10까지 반복을 한다. 그 다음에 i 뿔뿔. 그 다음에 이 반복하는 동안에 수행할 것들, 실행할 것들은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i를 딱 적어주게 되면은 실행할 때 1부터 10까지 나옵니다. 그쵸?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맨 처음에 실행을 하면은 이 i라는 변수가 그죠? 만들어짐과 동시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y문을 들어갑니다. 이 y문에 들어가고요. 이 y문 안에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이 참일 때 요 안쪽에는 얘가 실행이 돼요. 이 조건이 참일 때. 그래서 1은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게 실행이 되겠죠? 그때 당시에 i 값은 뭐다? 1이다. 그러면은 왼쪽 아래에 1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i 뿔뿔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i의 값을 1 증가시킨다. 그래서 i의 값이 증가가 될 거예요. 증가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요 네 번째 라인에 있는 여기로 갑니다. 뭘 가지고 i의 값이 2가 된 상태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비교를 하는 거죠. 또 2가 10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2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요 안쪽으로 또 들어가요. 그때 당시에 i의 값보다 2다. 실행. 그 다음에 i의 값 증가 3으로 증가된 상태에서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실행해. 이런 식으로 이게 자 9까지 가서 실행하고 10대에서 올라가서 이제 실행 한 번 더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에서 11로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한 상태에서 또 올라가.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겠죠. 1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요때는 이제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그죠? 반복문을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갔죠? 그 다음 이 함수가 이제 종료가 됐다. 끝. 이게 반복문 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이제 그냥 요 구조. 자, 반복문은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스텝이라는 게, 보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초기값은 이제 얘를 말하는 거고요. 뭐 문제에서 뭐 1부터 몇까지 라는 말 나오면은 그 몇부터가 우리는 이제 초기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조건이 되겠죠.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지, 그쵸? 그 다음에 뭐 홀수면은 뭐 홀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줘야겠죠, 또, 그쵸? 아니면 뭐 짝수면은 뭐 2씩 증가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죠? 아무튼 쓰실 때는 1, 2, 3, 잠깐만 1, 2 여기까지만 하시면 아마 요건 자동으로 될 테니까 엔터 누르면 그 다음에 요게 4 얘가 먼저가 아닙니다. 요 안에 출력할 건 나중에 적는 거예요. 무조건 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야 돼. 요게 반복문이다.